정기 성과 평가는 반위기 분기별 평가이고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수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코칭이나 조언 같은 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수시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평가의 기준을 의미하고 성과 사슬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인과 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그 아래 그 성과에 대한 퍼포먼스 체인을 보면 왼쪽 부분이 과정 차원이고 오른쪽 부분이 이제 결과 차원인데 영업사원의 능력이 영업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과정과 관련된 얘기고, 고객 차원의 결과가 회사 차원의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과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이제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동차 영업사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마켓 시어가 큰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 대한 인사 항목이나 가중치 보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가 거기 태도, 능력, 업적 세 가지만 해요. 태도는 항목이 책임성 있느냐, 적극성 있느냐, 성실성 있느냐, 규율성 있느냐, 회사의 규칙 같은 거 잘 지키느냐 이래요. 영업사원으로 해놓고 나서 맨날 뭐 사우나만 가 앉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근무 태만하면 규율성 못 지키는. 고객 친절도, 고객을 만족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 능력은 업무 지식이 얼마큼 있느냐, 업무에 대한 그 지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업무 지식. 이해력은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있느냐. 표현력, 고객과 상대할 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섭외력, 자기의 목적을 상대에게 잘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하는 거예요. 섭외력. 설득력이 안 가요. 섭외력. 업적은 업무 수행대에서 이제 뭐 태도와 능력은 각각 항목을 두어서 가중치를 줬지만 업적은 그 업무 수행대에서 하나 10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의 과정이나 결과의 성과 정도. 지금 태도를 다 더하면 100인가요? 능력도 다 더하면 100인가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300점을 되겠습니까? 300점. 오른쪽에 활용 분야에 따라서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보면 이제 상여금을 줄 때, 사람들은 승급을 시킬 때, 그러니까 대리에서 과장을 시키고 과장에서 차장을 시키는 승급입니다. 승급은 승진과 승급의 차이는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주로 승진과 관련된 거고, 승급은 5급 사원이 4급 사원으로, 4급 사원이 3급 사원으로. 되게 수치가 작을수록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공무원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9급, 9, 8, 지나가죠. 9급이 뭐라 했어요? 9급이 공무원에서는 서기보라고, 서기보. 8급을 서기, 7급을 주사보, 6급을 주사, 5급을 사무관. 고시가 되면 5급 공무원이 되면 고시가 되면 5급으로 와서 처음부터 사무관을 하는 거예요. 사무관이면 뭐 하느냐? 논산시청이나 이런 시청의 과장이 사무관입니다. 사급은 뭐예요? 공무원 같은 사급은 서기관. 서기관. 도에 가면은, 도청에 가면 과장이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3급이 뭐예요? 3급이 이사관. 이사관. 3급이 부이사관, 2급이 이사관. 1급부터는 이제 별정직들이 들어가는. 위에는 사실은 뭐 차관보, 차관, 장관 이런 순서니까.
민영이 공무원 직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여기까지 그렇게. 경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찰은 바쁠때기 2개가 순경, 바쁠때기 3개가 뭐예요? 3개는 경장. 경찰 파출소 가면 차석이라고 하는 경장. 바쁠때기 4개는 경사. 조그만 꽃 하나는 경위. 그 다음에 2개는 경감. 그 다음에 3개는 경정. 4개는 총경. 그럼 총경이면은 논산경찰서장이 총경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4급 정도가 돼요. 총경이 4급 정도. 근데 그 전시에 전쟁이 났다 또는 비상 계엄을 한다 하면 소위가 사무관이 대위가 사무관 정도.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한동안 육사를 나와서 대위가 되면 바로 사무관으로 특채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군사정부기 때문에 군인들이 엄청 좋았죠. 왜? 군대 가서 대우자는 거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데 대위만 두면 바로 사무관을 달아서. 그래서 그 위신 때 군인들이 상당수가 대위 가지고 예편해서 사무관 달고,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뭐 어디 시장도 하고 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성과를 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무관 된 사람보다 때에 따라서는 군인 대위가 그중에 선발해서 한 사람들이 성과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었는데, 그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제도는 박정희 시대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진 제도입니다. 태도 같은 경우는 승급 승진이 30대 30이고요. 여기 지금 능력 같은 경우는 상여 10, 승급 20, 승진 30도 되어 있고, 업적 같은 경우는 상여금 줄 때는 업적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승급이 50, 승진이 40. 결국은 승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능력이라고 항목이 퍼센트로 보면 태도와 능력이 좋아야 승진팀을 할 수 있죠. 반드시 업적만 좋아가지고는 과장이 되거나 뭐 부장이 되거나. 과정지표입니다. 과정지표는 영업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 영업사원의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나누어집니다. 영업사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면 영업사원의 능력, 기술, 지식, 자질, 이게 3가지가 있고요. 다른 지표들과 달리 주로 영업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영업사원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영업사원의 활동에 관련된 것은, 영업사원의 활동에는 판매 활동은 물론 지원 활동과 지출 등도 포함되는데, 판매 활동이 판매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고 지원 활동은 판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어서 결국은 고객 관계 유지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 지원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표 아래 표는 그 과정지표와 관련해서 영업사원의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영업사원의 기술, 지식, 자질에 관련된 항목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영업사원의 활동과 관련된 걸 보면 판매 활동,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방문 고객수가 몇 명이냐, 근무일수가 몇 명이냐, 제안서 몇 건 내느냐. 여러분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뭘 많이 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원래 국회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곳이에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 그러니까 입법 그런 발의를 얼만큼 했느냐, 그래서 입법 자기가 발의한 게 성과를 냈느냐,
요새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김민식 민식이법 해서 그 충남의 서해안 쪽에 어떤 그 애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그 스쿨 존 앞에서 잘못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민식이법을 만들자라고 이제 아산을 국회의원 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검토 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죽었어? 그럼 법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법을 누가 죽으면 죽을 때마다 법 만들어요? 전민영, 우리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쯤 죽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나는 뭐 거의 뭐 이상 수치는 거의 다 알아요. 1991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3,400명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살하는 숫자는 비슷해요. 그때도 자살이 15,000명. 15,000명. 1년에. 그럼 15,000명이면 하루에 42명씩 주는 거예요. 오늘도 42명이 자살을 해요. 그날에. 근데 2018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가 13,400에서 얼마쯤으로 갔겠어요? 네? 3,500명 정도 죽었어요. 3,5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차량이 좋아지고 교통 캠페인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어떤 운전 교육도 잘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초등학생 미만 어린아이의 죽음이 34명이에요. 34명이 어린아이 죽음. 네, 1년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통을 잘 지키도록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킨 것도 있고 또 요새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 가면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라고 하는 거 많이 써있죠. 네. 근데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둔턱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방지턱을 만들고 그 CCTV를 달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 달려있지 않고 새로운 도시 내가 사는 세종 같은 데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는 그런 둔턱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걸 만들으라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강이라고 하는 아무개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될 때의 범죄 사항을 보니까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본인은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번에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막 그 어머 막 울고 별 그 감성팔이를 했죠. 그런데 아산 지역에 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그걸 당장 굽고 세금으로 아산만 하는데 80억인데 그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냐 2천인데 당장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하나가 만들어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죽어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면 2천억 이상의 비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만들어라. 언젠가 만들어야 되겠지. 그것만 했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교통지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내보내고 나서 교실에 앉아있지 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지도하는 것도 선생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났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13,000명대가 3,000명대로 줄어주고 과거에 그 많은
어린아이의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뭐 하나의 시설만 꼭 좋아졌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참. 결과지표입니다. 결과지표는 고객 차원의 결과지표와 회사 차원의 결과지표로 나누어지고, 회사 차원의 결과지표는 다시 판매, 수익, 수주, 계정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회사 차원의 결과지표에 대한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 차원의 결과지표에는 고객 만족도, 순수, 추천지수, 고객 유지율, 고객 전환율, 고객 불만 건수. 뭐 전환율 같은 것은 저울수 종류겠죠. 고객 유지율은 한번 보험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거니까. 고객 차원의 결과지표에는 그 고객 만족도, 고객 전환율, 고객 유지율, 순추천지수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서 고객 유지율은 전기에 구입한 고객들 가운데 금기에도 계속해서 구입한 고객의 비율이 고객 유지율이고요. 고객 전환율은 영업사원이 접촉한 잠재 고객 대비 신주 고객이 되는 고객 수. 그러니까 잠재 고객 중에서 사람이 잘 설득을 해서 결국 사람한테 성과를 내서 신규 고객이 되면 이제 전환율이 높아지고, 전환율도 높아지는 좋네요. 여기 지금 그 고객 만족도와 고객 유지율 관계를 보면 결국은 고객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고객 유지율이 높아지면 할 수 있죠. 순추천 지수는 이제 추천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어떤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 보세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업사원을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전혀 없다부터 시작해서 매우 강하다 해서 10점 척도로 추천의 의향을 묻는 그런. 고객 차원 결과지표를 측정한다는 말은 고객 유지율이나 고객 전환율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서 계산될 수 있는 데 반해서 고객 만족도나 그 순추천지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계산하게 된다. 회사 차원의 결과지표, 아까 보여줬죠. 판매, 수입, 수주, 계정 이런 거와 관련된 지표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판매나 수익과 관련된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총 판매, 총 마진, 공원 마진, 수익 등의 숫자를 분석해서 영업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수주 받는다 하는데, 수주에서는 주문 건수와 함께 평균 주문액도 같이 평가돼야 된다. 주문 건수만 많은 게 의미가 없죠. 10,000원짜리 100개 받으면 뭐 하겠어요? 100만 원짜리 하나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평균 주문액도 중요하다. 계정, 어카운트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그 회계 시간에 어떤 부기 이런 단위이지만 실제로는 고객과의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어카운트. 그래서 고객을 어카운트라고 하죠. 계정 정보는 영업사원이 담당 구역의 고객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유효 계정 수는 기존 계정 수 마이너스 탈락 계정 수 플러스 신규로 들어온 사람. 이게 신규 계정 수 더하면 유효 계정 수가 됩니다. 여기 지금 총 판매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서 마지막에 얼만큼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수익에 따라서 판매액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 문제는 10% 수익률이 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거의 얼마 남았습니다.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의 장단점이 보이는데, 과정지표의 장점은 영업사원의 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위하고 영업사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위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시키기 위한 게 과정지표라고 하면, 결과지표의 장점은 뭐 결과를 딱 하는 거니까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이런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과정지표도 단점이 있습니다. 영업관리자의 부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평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조직 전체에 일관된 적용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결과지표의 단점은 영업사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 불리하다. 장기적인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지표 단점이 되겠습니다.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의 조절 변수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선택할 때 결과지표는 영업사원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 결과지표를 활용해야 된다. 반면에 과정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이 큰 경우나 지원 활동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고객 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과정지표를 많이 이용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록스라고 하는 그 복사기 업체가 있는데 이 대형 복사기 시장에서 고객 관계 증진을 위해서 팀 영업을 도입해서 평가도 과정 중심의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성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형 복사기 시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소형 복사기 시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면서 팀 영업이 아니고 개인형 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서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해요. 다시 말하면 대형 복사기 시장에서는 과정 중심의 성과 평가를 했고 소형 복사기 시장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를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중심 성과 평가와 과정 중심 성과 평가에 대한 조절 변수가 제시되고 있어요. 고객의 구매 상황, 유형, 고객과의 신뢰성, 시장 경쟁, 제품 차별화, 판매 방법의 수, 영업사원의 숙련도, 브랜드의 중요성, 지원 활동의 중요성, 판매 기여도의 평가 이런 것들이 조절 변수로 쓰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과정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과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객 차원의 결과나 회사 차원의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실전적인 측면에서 쓰는 게 많이 그런 판매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행지표의 사례를 보면 주택회사 같은 경우는 120분 이상 면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계약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대리점 신규 개척수, 대리점 상담 건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대리점 매출액도 올라가고 매출액 증가.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로얄 고객수, 활성 고객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그런 고객수가 많으면 결국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의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그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겠죠. 또 영업사원이 의사하고 10분 이상 면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제약회사의 매출에 증대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뭘 보면 아냐면 이 사람이 자동차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내방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이제 판매가 가능성이 높아져요.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설문조사를 잘 해주면 이것도 판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지표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과정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가장 중요한 결과지표를 선정하는 것, 2단계는 결과지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해서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를 선행지표로 선정하는 것, 3단계는 선행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업활동, 즉 과정지표를 선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방문활동을 통해서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액을 증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문활동이 과정지표인데 방문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신뢰 수준이 올라가고 신뢰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선행지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판매액이 올라가는 결과지표를 낳게 된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방문활동은 결국은 고객과의 신뢰 수준을 올리게 되고 신뢰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판매도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필요한 경우에 선행지표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사와 관련된 제약회사인데요. 의사 영업사원에 대한 인식점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 의사가 영업사원에 대해 소칭을 부르지 않죠. 어물쩡하죠.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의사 영업사원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김갑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한, 양행 이렇게 회사명을 부르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는 영업사원의 얼굴과 이름까지 기억해서
뭐 영업사원 이름을 부를 정도면 상당히 의사와 영업사원이 가까워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4단계가 되면 영업사원의 취미나 성격까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존칭을 생략하고 뭐 말을 좀 놓을 정도가 되면 그 의사와 영업사원이 상당히 가까워진 신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 수준 측정의 또 하나 예가 대리점 루트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선행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의 이점이 뭐냐, 여러가지 영업활동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영업활동을 선정하는 유리한데 그 아래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의사의 영업사원에 대한 실인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사의 처방 횟수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성과관리에 대한 가설이고, 의사에 대한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의 처방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영업관리, 뭐예요? 저 위에 나와 있는 과정지표에 의한 가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연하겠죠. 의사에 대한 방문 횟수가 증가하면 의사의 처방 횟수는 증가한다. 이것은 과정에 관련됩니다. 이 아래 사례는 영업활동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례는 우리나라 의료업체의 선행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결과지표고, 선행지표는 전년 대비 등급 상승 고객 10%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정지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필 편집, 여러분들 보험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컴퓨터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성의 있게 하려고 하면 엽서 같은 걸 좀 쓰죠. 손편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뭐 할 때 손편지를 받으면, 이제 시대가 전부 컴퓨터 그리고 뭐 문자 이런 거 하던 시대에서 손편지가 훨씬 더 친근하게 와 닿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필 편지를 세 통이나 발송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VIP 고객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객의 유형을 VVIP냐, VIP냐, 로열이냐, 일반적이냐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활동 전에는 4명밖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명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런 어떤 과정지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관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가 성과관리 과정에서 통제 수준이다. 통제의 수준을 낮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산출되면 그것을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통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율이 강조되는 경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고객 니즈 편차가 커서 영업 과정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사원을 믿고 결과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관리 두 가지 접근 방법, 자율